자, 우리 116쪽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설명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상태 변화에 대해 배웠어요. 그래서 고체는 액체가 되고, 액체는 기체가 되고, 기체는 고체가 되고, 이렇게 반복해서 상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잘 써보겠습니다. 자, 고체는 액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는 고체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기체도 액체가 될 수 있고 액체도 기체가 될 수 있고 고체, 기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변하는 게 상태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름도 외워야 된다 그랬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건 융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건 음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기환,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 액화, 그 다음 고체가 기체, 기체가 고체는 모두 승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 이유는 열에너지 때문인데요. 열에너지 때문에 물질을 가열하면 고체는 액체가 되고 액체는 기체가 되고 상하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승화성 물질은 고체가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융해, 기화, 승화는 셋 다 가열할 때 상태 변화예요. 가열할 때 상태 변화. 그다음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는 응고, 액화, 승화 중에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는 뭐다? 냉각할 때 상태 변화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가 어떻게 출입하는지 그걸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라고 했어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건 주변의 열을 흡수한다는 거야. 그러면 나의 온도는 나의 열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질을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진다.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온도가 높아질 때 점점 가열하면 점점 올라지겠죠. 근데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여기 같이 밑줄 칠 거예요. 흡수한 열 에너지를 온도 변화에 사용하지 않고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같이 볼게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이야. 아니, 얼음이야. 얼음을 내가 서서히 가열할 거예요. 처음에 얼음이 영하 20도였는데 저 쭉 가열해. 쭉 가열해서 영하 1도가 됐어요. 19도 올랐어요. 그래도 얘는 녹지 않습니다. 언제? 0도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걸 뭐라 그래요?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 0도가 되는 시점부터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얼음이 뿅 하고 물이 되는 게 아니라 얼음과 물이 같이 있는 거죠.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하는 구간, 상태 변화하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완전 고체고요. 완전히 액체로 변하면 지금 가열하고 있으니까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액체도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 생기겠죠. 그게 100도고 100도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함께 존재합니다.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 다시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겠죠. 자, 이때 뭐예요? 아까 밑줄 친 것처럼 우리 상태 변화하고 있는 구간,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는 가열을 해주고 있는데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데요. 온도 안 올라간대요. 왜 안 올라간대요? 가열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온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시 흡수한 열 에너지를 온도 변화에 사용하지 않고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반대도 해볼까요? 열 에너지 흡수한 상태 변화. 열 에너지 흡수해요. 반대가 아니네요. 그건 이따가 하고. 열 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융해, 기화,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열 에너지 흡수입니다. 그러면 요 배열을 볼게요. 우리 고체는 입자 배열이 일정합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규칙적인 입자 배열을 가져요. 근데 열 에너지 흡수해서 온도 올라가요. 열 에너지 흡수해서 열을 받으면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움직이면서 입자 사이 간격을 벌려요. 입자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 뭐한다? 상태가 변한다. 배열이 달라지면 상태가 변해서 액체가 되는 겁니다. 액체가 됐더니 이 입자 사이 간격이 조금 멀어졌고 부피는 좀 커질 거예요. 그 다음 흐르는 성질이 생겼고 그 다음에 잡을 수 없게 됐죠. 입자 배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가열해서 열 에너지 흡수를 더 많이 해요.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면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져서 입자 간격이 엄청나게 멀어지고 기체로 상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피는 더 커지고 훨씬 커지고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고 이런 성질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융의 기화, 고기 승화가 일어날 때 물질은 열 에너지 흡수하면서 입자 운동 활발해지고 입자 배열은 불규칙하게 변한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도 정리해봤어요. 여기 그림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렇게 가열하면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해서 온도 일정한 구간 생기고 그 다음에 온도 올라갈 때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부피도 커진다. 이렇게 공통적인 거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보겠습니다. 예. 자,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 흡수해요. 내가 얼음인데 물이 되고 싶어. 그럼 내 온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한다? 열 에너지 흡수한다. 열 에너지 흡수. 그러면 나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바깥에 주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열 에너지 흡수했으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열 에너지 흡수하면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래서 얼음이 녹아요. 여기 다 얼음 설명이 나오죠.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은 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융이죠. 얼음이 녹으면 얼음이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주변은 시원해지는 겁니다. 단지 얼음이 차가워서 시원하다기보다 얼음이 녹으면서 열 에너지 흡수해서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융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화는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실제로 사용 가능한 거 여기 나오진 않는데요. 우리 완전 더운 여름날 완전히 더운 여름에 물놀이를 한 다음에 물놀이를 신나게 하고 물 밖으로 팍 나와요. 물 밖으로 팍 나오면 엄청 추운 느낌이 들어.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물놀이를 하고 나온 순간에는 너무 추워요. 막 덜덜덜 떨릴 정도로 춥기도 합니다. 그거는 물이 묻은 상태에서 나오면 이 몸에 묻은 물이 바로 기화되면서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내 체온이 낮아져서 엄청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 주변이 온도가 내려간다 이거죠. 그래서 손도둑제를 손에 뿌리면 손바닥이 시원해지는 것도 소독제는 물보다도 더 빠르게 기화하기 때문에 체온을 더 빠르게 흡수해서 더 차갑게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 여름이나 사막에서 시원한 물 마시기 위해 우리나라 여름 말고요. 사막 여름은 엄청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훨씬 더 잘 증발돼요. 양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에 엄청나게 미세한 작은 구멍들이 있고 거기서 새어나오는 물이 기화하면 우리가 사막에서 조금 더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냉장고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양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를 보관하면 따뜻한 물이 아니라 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항아리도 얘기해볼까요? 항아리 냉장고라는 게 있어요. 이거 옛날 방식인데요. 항아리 냉장고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큰 냉장고랑 작은 냉장고 사이에 모래를 채우는 겁니다. 모래를 채우고 거기에 물을 뿌려. 그럼 이 물이 기화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니까 요 안에 담긴 음식물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승화는 우리 드라이 아이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우리가 고체인데 액체로 안 변하고요. 바로 기체로 변해요. 그래서 물이 안 생기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로 차가운 거 보관할 때 드라이 아이스 보관하고요. 우리 뭐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잘 녹지도 않고 물이 생기지도 않아서 우리 드라이 아이스로 승화에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우리 가열할 때 상태 변화고, 가열할 때 상태 변화하면 열에너지 흡수한다는 거, 열에너지 흡수하면 내 온도는 올라가도 주변의 온도는 낮아진다는 거. 그 다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건 가열해준 열에너지가 온도 변화에 쓰이지 않고 모두 상태 변화에 쓰였기 때문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 넘어가서 반대 냉각할 때 온도 변화도 볼게요. 오물질을 냉각하면 온도가 낮아지고요. 응고, 액화, 승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대요. 이거 똑같죠. 우리가 냉각할 때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아까 그 그래프랑 이어서 그려볼게요. 가열할 때 그래프에서 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체로 변했어요. 이 기체를 잡아다가 냉각시키면 뭐한다? 물로 변한다. 액체로 변합니다. 온도 똑같아요. 지금 다시 그려야겠다. 여기 상태 변화는 온도는 똑같습니다.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똑같은 곳에서 상태 변화. 자, 그러면 여기가 기체인 거고 여기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고 있는 상태 변화구가. 그 다음에 액체로 완전히 변하면 다시 온도가 내려가요. 여기는 액체. 완전히 내려가면 다시 고체로 상태 변화.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 그 다음에 고체가 되면 다시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냉각할 때 상태 변화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고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얘랑 다릅니다. 가열할 때랑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볼게요. 책 보면서. 여기는 이유가 뭐라고 써있냐면 상태 변하는 동안 방출하는 열에너지가 온도를 낮아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뭐냐면 자, 다시 얘를 그리고 자, 얘가 지금 냉각할 거야. 온도가 낮아질 거야.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를 방출할 겁니다. 이렇게 방출해요. 방출하면서 상태 변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랑 같이 볼게요. 여기서 내가 액체예요. 액체인데, 그러니까 물이에요. 근데 고체인 얼음이 될 거예요. 그럼 온도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온도가 낮아지려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방출할 겁니다. 방출하면서 얘로 상태 변화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방출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주변 온도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어떨 때 냉각하고 있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은 열에너지가 방출되는 겁니다. 열에너지가 방출돼요. 열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도가 그 상태 변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책에 정리된 게 이렇게 정리된 거죠. 상태 변화하고 있는 동안 방출하는 열에너지가 온도 낮아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밑줄 치시고요. 가열할 때는 가열한 열에너지가 온도 변화에 쓰이지 않고 상태 변화하는 데 쓰였기 때문이고, 냉각할 때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 냉각하는 상태 변화에서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거, 상태 변화하는 동안 열에너지가 방출되고 그 방출된 열에너지가 온도 낮아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볼게요. 입자 배열. 아까랑 반대죠. 우리 기체에서 온도가 높았고 운동이 속도가 빠른 움직임을 보이던 기체가 열에너지 방출하면서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한다? 액체로 변할 건데 이때 입자의 운동 속도는 느려질 거고 입자 배열은 점점 규칙적으로 변할 거고
사이 간격도 좁아질 겁니다. 부피도 작아질 거고요. 그렇게 변하고 더 온도가 낮아지면 더 운동 속도가 느려지고 운동 속도 더 느려지면 배열은 더 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사이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 부피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열에너지 방출하면 입자 운동 둔해지고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 그래서 상태 변화하는 구간에서는 온도 일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온도 일정한 이유는 열에너지 방출 때문입니다. 열에너지 방출하니까 온도 낮아지지 않고 일정이 유지된다는 거. 그리고 운동이 둔해져요. 왜? 온도 낮아지면 운동이 둔해져요. 그럼 배열은 규칙적으로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작아지겠죠. 이렇게 물 예외입니다. 물 예외인 것도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열에너지 방출하는 차가워지는 상태 변화 얘도 얘기해 볼게요.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온도가 나의 온도는 낮아져야 돼요. 내 온도가 낮아져야 되니까 나는 열을 방출할 거야. 열을 방출할 거야. 그러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위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 예로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이글루 벽이죠. 이글루 벽은 이글루가 뭐예요? 얼음으로 쌓은 집이란 말이야. 뭐 임시 집이겠죠. 얼음으로 쌓은 집인데 여기는 불을 피우면 안 돼. 왜 불을 피우면 안 되냐면 우리가 가운데 불을 피워 추워서 불을 피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얼음으로 만든 거니까 여기서부터 구멍이 뽕 하고 뚫릴 거예요. 집이 녹아요. 지금 우리 바람도 막고 이러려고 지은 집이 불을 피우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뿌려서 내부를 따뜻하게 할 겁니다. 이걸로 벽에 물을 뿌리면 지금 바깥쪽이 엄청 좁기 때문에 얼음이랑 물이 닿는 순간 바로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얼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액체가 고체로 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 응고고 응고는 열을 방출한다. 그러면 이걸로 안쪽에 얼음이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걸로 안쪽 온도가 조금 올라간다.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얼음 추운 날 과일 어는 거 막기 위해 과일 저장 창고에 물을 담아 놓는다거나 아니면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리면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과일이 어는 걸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액체 파라핀에 손을 담갔다 꺼내면 파라핀이 응고하면서 손을 따뜻하게 한다. 이거 치료로 많이 쓰는데요. 이 파라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초 만드는 재료예요. 촌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촌농이 금방 녹았다 금방 굳잖아요. 그래서 액체 파라핀에 손을 담그면 손 온도 때문에 굳습니다. 그럼 굳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찜질, 우리 찜질이라고 하죠. 찜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액화는 뭐예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고요.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열을 방출, 주변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커피 끓일 때 스팀 나오는 분출하는 우유 그 장치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우유를 데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나기 내리기 전이나 그 다음에 여기 눈이 내리기 전에는 공기 중에서 수증기가 고체로 얼어버리거나 수증기가 액체로 물방울이 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는 온도가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포근해진다, 후덥지근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열에너지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라지에이터에 있는 방열판에서 기체 따뜻해지는 거 밑에서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까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액체 냉매가 에어컨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에어컨에는 냉매라는 게 있죠. 에어컨 냉매라는 게 있고 실내기랑 실외기가 있어요. 실내기에서는 우리가 차게 만들어야 되고 그쵸? 시원하게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할 거냐면 액체가 기체로 변할 거고요. 열에너지를 흡수할 거예요. 열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니까요. 그러면
실내기 안에서 액체 냄새가 기체로 변할 겁니다. 열을 흡수해요. 그럼 차갑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를 넣고 차갑게 만든 공기를 내뱉으면서 이렇게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기체로 변한 냉매가 계속 기체로 있으면 한 번만 시원한 일회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얘를 실외기로 보내요. 실외기로 보내서 기체 냉매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예요? 기체가 액체로 변하니까 열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뜨거운 바람을 막 내보내면서 액체로 바꿨어요. 그러면 다시 쓸 수 있죠. 그래서 실외기로 보내요. 실외기에서 다시 액체를 기체로 만들면서 차갑게 만들고, 그걸 다시 기체는 일로 보내는 거 연속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기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실외기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 이 냉매 상태 변화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기난방, 아까 위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는 증기난방을 안 씁니다. 우리는 온돌이라는 걸 쓰죠. 그래서 온돌이라는 걸 쓰는데, 우리 보통 미국에서는 바닥 난방 안 하기 때문에 공기만 따뜻해지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증기난방을 쓰죠. 그리고 그거는 상태 변화를 이용한 겁니다.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할 거고, 그걸로 주변의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일러로 물을 끓여요. 그럼 우리나라 온돌 같은 경우에는 이 끓인 물이 바닥을 이동해서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선 그렇게 아니에요.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될 거고, 이 수증기가 집 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방열기에서 여기를 이동하면서 수증기가 물로 변해요. 액화합니다. 그럼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럼 거기 있는 공기가 훈훈해지는 거고, 그럼 물로 변한 물 이상하네. 액화한 물은 다시 보일러로 들어와서 끓일 거고, 수증기로 변할 거고, 변하는 수증기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액화하면서 공기를 따뜻하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걸 증기난방이라고 하고, 방열기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쓴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쓸 때는 보통 화장실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면 화장실은 바닥이 따뜻할 필요가 없고 공기만 따뜻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 같은 데는 이 라지에이터 방열기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의 원리랑 냉장고의 원리는 똑같아요. 에어컨이랑 냉장고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실내기에서 방을 시원하게 하는 거고요. 우리 냉장고는 더 작은 범위인 냉장고 안만 시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원리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 122쪽에서는 뭐 했어요? 물이 끓을 때, 얼 때 온도 변화, 상태 변화 하는 거. 이거는 넘어가고. 우리 기본적으로 상태 변화할 때 열에너지 흡수되는지 방출되는지 오늘 요거 했고요. 요거 영상 보면서 우리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는 풀었던 거고요. 우리 118쪽, 그 다음 121쪽, 자 118쪽, 121쪽, 그 다음에 123부터 잠시만요. 125, 123, 125 이렇게 풀게요. 123, 125 이렇게 풀고 우리 오늘 영상으로는 여기까지 진도 나갈 거고요. 요거 숙제 해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날 6시에 보강하기로 했거든요. 6시에 보강 오면 요거 복습 한번 하고 진도도 나가서 우리 오늘 못한 거 보충 다 할 겁니다. 영상 열심히 보고 숙제 꼭 해오시면 되겠습니다.